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만났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단일화 강행 입장인데요. 후폭풍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압적 단일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법적 분쟁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단일화가 시급하다며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었는데 버럭했습니다.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양보하지 마라에 이어서 공판 연기 환영. 요즘 가장 뜨거운 감사는요, 이 지지자들의 피켓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화답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꽉 채워서 함께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은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일단은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용이 시끄럽습니다. 이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단일화까지는 남은 게 3일입니다. 김문수 후보 조금 전 8시 5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은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강압적 단일화는 안 된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을 해서 여론조사 후에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토론회는 불참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변인님, 이 정도의 예상을 했던 내용인가요? 저희 당원들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 외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그 조금 독특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는 표현을 네. 쓰면서 뭐 을지문덕이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보였었던 한동훈 후보와 당에 있어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서 이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해 시간을 좀 더 갖자.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 있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방송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라는 것이 단일화는 우리 당의 후보로서 누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은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국민의힘으로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경선 과정에서 저는 공약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덕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는 본인의 공약을 본인이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덕수 예비 후보죠. 한덕수 예비 후보는 조금 전에 박정희 생가를 갖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 김 후보는 국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조금 전에 또 말을 했습니다. 이날 오늘 원래 오후 4시로 김 후보와의 두 번째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이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후보 간의 갈등이 아니고 국민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이 사소한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구정치나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를 만나겠다 이렇게까지 덧붙였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소위 당이 선택한 인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소위 국민의힘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그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가 존재한다면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따라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단일화를 주도하겠다.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후보 간의 직접적인 협상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 간의 직접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주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김문수는 안 돼. 한덕수가 해야 돼라고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따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계속 이 상황을 뭉개고 있으면 시간을 끌면 당연히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일 이전에 양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자체는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후보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민들의 헷갈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50분쯤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조금 전에는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또 몇몇 지도부가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이게 해당 행위다. 이런 발언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는 바로 9시가 넘으면서 바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모습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후보가 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문수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라.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해라. 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저분이 내가 알던 민주화 투사인가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절박함을 왜 모른 척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82%, 네. 필요하지 않다가 17%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다면 후보 등록 전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후보 등록 전이 8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일화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네. 단일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화라고 당연히 전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본인의 태도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 노동운동을 했고 일을 썼던 투사로서의 김문수가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는 원래 오늘 6시에 유튜브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에 TV 토론을 하자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늘 거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일단은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네.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덕수 후보와 4시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부분은 예. 한덕수 후보도 이게 일방적으로 통지된 것에 대해서 유감은 있지만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후보가 오늘 4시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왔었던 가이드라인으로서 오늘 원래 토론회를 하고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돌리려고 했는데 네. 여론조사 부분은 오늘 토론회가 없어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은 또 여기에 11일 이전에 단일화하자는 제안은 강하게 또 다시 확인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정현 대변인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후보는 김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한 후보는 한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일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했고 11일 이전 단일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덕수 예비 후보도 박정희 전 생가에 가서도 네.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오후 4시에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협상, 이 간담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나왔었던 당원의 여론조사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겠지만 어쨌든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동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저께도 이미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만 네.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원외당협위원장 8명이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본인의 명예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도 법적 분쟁이라는 네. 말까지도 기자회견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까지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가처분 결정은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아, 부분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바로 가처분 결정이 나와서 인용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제 저녁에 있었던 비상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4시에 후보들 간의 1대1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언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저는 큰 신뢰와 결례와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여론조사 후에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은 지금 당대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할지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8시 반에 제안한 그 김문수 발 단일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일정은 11월 이전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오후 4시에 만나가지고 좋습니다. 하자라고 전 얘기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또 다른 얘기가 그 사이에 만나서 회동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럴 작정이었다면 8시 반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었겠죠. 전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이전에 내가 우선권을 쥐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전 제가 볼 땐 그것은 매우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본인이 정당하게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정당성이 있는 거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온 상황이고 무소속 후보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검증 과정이 없었다.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내일 계속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 힘으로 미래, 경제, 민생 걱정을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서 3년 동안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권한대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정의 한치의 공백도 없겠다고 얘기했었고 6월 3일까지 이 차기 대선을 갖다가 잘 객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이 네. 미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걱정하고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못할 일이다? 아니, 본인이 못한 일을 갖다가 왜 김문수 후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6시 회동을 해봤자 제가 볼 때 서로 명분싸움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은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버티는 것 그런 어떤 결렬 과정이 오늘 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분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당연히 명분싸움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국민의힘의 3번의 경선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당 지도부가 이런 후보에 대해서 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단일화에 압력을 넣고 있고 그 압력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앉히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공당에 있는 당 지도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 네. 그 질문에 동의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시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일요일에 또 전국위를 소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정을 결과적으로, 일단 기존대로 네. 강행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전국위와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소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로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로 후보가 교체되었을 때는 저희가 당원에 따라서 이게 전당대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것을 믿고 그 다음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본인을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도부가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던 것들인지 우리 당원들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무 우선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당무 우선권에 저촉되고 있다. 오늘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또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네. 당무 선거는 결국에는 저희 당규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후보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물론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기자회견 시작할 때도 김문수 네. 후보 측에서는 그 당헌 당규집을 맞습니다. 먼저 근데 배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사실상 했더라고요.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당원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우리 후보가 스스로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또 관훈 토론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몇몇 지도부가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는 해당 행위라고 아까 말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한덕수 예비 후보는 김문수는 아무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사실 아닌 것을 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일화가 이게 쉽게 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단일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당 지도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되려 지도부가 본인을 축출하려는 듯이 이렇게 프레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깐 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일이 원래 D-Day였잖아요. 11일로 그렇죠. 해야지만 2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1일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11일이 넘어섰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에서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금전적인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예, 번호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것이 저희 경선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 전제는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단일화라고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14일에 방송 토론을 하고 15일, 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오늘 하루도 이런데 어제 하루 한번 보시면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만났다가 떠날 때는 따로 나왔습니다. 약간 냉랭했던 75분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4시에 다시 만납니다. 이거는 어제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어제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사전부터 무슨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었나? 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들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의구심에 대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 사실상 단일화 무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11일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4시에 만나서 합의가 돼야지만 룰 세팅이 끝나야지만 9일, 10일 이틀 동안 하루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론조사를. 네.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하고 11일 날 등록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볼 때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얘기를 한 거고 16시 만남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일화의 명분이 아니고요. 단일화를 깰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쪽이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후보 등록 자체를 갖다가 미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양측이 계속 앞으로 무소속과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호 2번도 받지 못하게 되고 선거운동 자금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오늘 8시 반 발언은 사실상 단일화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잠깐 자중질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대선 후보 상대로 한 전례 없는 단식 농성에도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애국민주 세력의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독재 체제를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과 당원의 염원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돌이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역사의 명령입니다. 네, 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또 상임 고문들도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죠. 지금 네. 당이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11일까지 어쨌든 우리 당 후보로서 누가 등록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모습으로서 단식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네.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김문수 캠프에 있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모습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식에 동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 을지문덕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인 스스로 그리고 캠프에서 굉장히 강하게 홍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돌렸었던 저희 당원들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80%가 넘는 분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86%는 후보 등록 전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지금 다음번에 만약에 대선이 되지 않을 때 당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우리 당원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도 잃고 저희 당원들의 마음도 잃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본인 작품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한 번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캐릭터 어떨지 그 기본 플롯이 남녀주가 영혼이 바뀌는데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생각.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김문수의 몸. 뭔 생각을 알고 싶어요? 맞아. 네, 이재명 후보도 알고 싶은 김문수 속내입니다. 부의장님. 예, 저도 진짜 김문수 후보로 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덕수 후보의 마음을 알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오면 단일화가 되고 내가 유리하게 돼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다 약속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소위 당이 깨질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점점 초유의 단식을 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자당 후보 보고 단일화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단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한테 손 떼,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강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갔을 때 본인이 실제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최근에 여론조사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덕수 후보건 아니면 김문수 후보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소위 내전과 같은 상황 자체는 조기 대선의 승리를 위한 서로의 각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장악을 위한 전 세력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친윤과 주류 입장들 그리고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한 축으로 하는
조기대선 이후에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비주류 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거의 지금 당권 투쟁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빙의한다면 조기대선을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그런 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의도가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한마디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보다는 훨씬 능력자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젊은 시절에 머리띠 두르고 이제 노동운동 하시던 시절에 노동운동 그 시절에 하시던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입입니다. 잠입. 예. 잠입이고 결국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가지고 도망가고 사람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김문수 후보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죽었다 깨라도 못 찾을 겁니다. 아마.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게릴라 전술도 펴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그저께 한 얘기인데 그때 대구에서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대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락이 두절되고 네. 아마 이때쯤에 나온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가 본인을 끌어내리려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한덕수 후보와는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 8시 반 기자회견 내용을 보았을 때는 4시에 만났을 때도 본인에 대한 명분 쌓기 저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본격적인 어떤 단일화에 대한 협상 같은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하고 뭐 당 지도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치인의 자세고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덕수 예비 후보가 지금 11일을 얘기하는 게 선거비 보존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비 보존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그렇죠. 이 부분이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만약에 무소속으로 하게 되면 본인 개인 자금으로서 그 주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뭐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뭐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해도 무소속 후보에게 당의 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쨌든 처음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왜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게 가장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두 분이 1대1로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통상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대화를 나서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1일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화가 쉽지 아까 어려울 거라고 보셨어요. 사실상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3일.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8시 반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내용이 11일 전에 안 돼. 11일 이후에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내가 4시에 가서 그 얘기 할 거야. 안 받으면 말아. 왜? 나는 당무 우선권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후보가 된 사람이니까 어디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11일 이전에 안 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단일화를 앞두고 10일까지 안 되면 나는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알았어 그럼 등록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좀 아마추어 같은 방식들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미 뭐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가 무슨 게릴라 전술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경선 있기 이전부터 김문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되게 되면 단일화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은 패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야 한덕수 후보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 자리를 갖다 왜 쉽게 주겠어? 이미 많은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패배한 이후에 나와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봐봐. 저 사람들 다 한덕수 모시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들은 이미 이 한덕수 후보의 모시기에 맞서서 김문수, 홍준표 양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내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걸 대응하지 못한 전 당 지도부의 어쩌면 정무적인 판단 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무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회동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내용이 깊어지는 국민의힘과는 좀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곳이 있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 기일이 당초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5월 15일 목요일에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2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잡는 단계고요. 자,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고 변호인단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이 맡고 있는 대장동 재판 1심도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13일, 27일 두 차례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가 됐고요. 서울고법 형사 3부가 진행할 위증교사 항소심, 앞서 1심은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는데 이 2심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받아들여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야 될 모든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자, 당선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 전국을 돌면서 현장 밀착형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을 잠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하셔야 됩니다. 지지자가 들고 나온 피켓 뒤에 이제 공판 연기 환영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는 장면까지 같이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작가들 만나서 시크릿 가든 이야기도 했지만 어제 전주에서 영화 드라마 콘텐츠 관련 일정을 좀 소화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이 좀 영화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 전까지는 사법살인 이렇게 좀 공세를 좀 높이는 긴장된 모습도 있었잖아요. 확실히 어제는 좀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만장하지요. 3년 동안 내내 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고 네. 그 이후에 또 정치 테러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을 뻔했었고 또 목숨을 건 단식도 했었고 그다음에 초유의 내란을 겪으면서 담까지 넘어갔던 상황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 자체가 이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국민만 믿고 가겠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근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런 헌법적 정신과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이 됐죠. 어제 형사 7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저희 그 헌법 116조에 의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형사 7부 스스로 한 얘기가 뭐냐면 법원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이 판단한 것을 형사 7부도 어떤 영향이나 간섭으로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따라서 형사 7부가 판단했다라는 상황 자체가 국민이 끝내 승리한다. 상식이 승리한다. 헌법 정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좀 홀가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좀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사법부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정치사회에서 또 네. 우리 사법사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20여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 5번의 공판기일을 잡아서 네. 대선 후보가 거기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는데 어제와 오늘부로 그런 상황들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법원도 네. 좀 상식적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과 또 어제의 또 일정을 소화할 때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좀 대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상반된 분위기들을 많이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위기, 표정이 연출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어제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앞서 어제 오전에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거의 1시간 만에 수용을 바로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선거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재판부도 아마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이제 결론이 대선 전에는 나오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재판부가 밝히기로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일부터 전개되는 이러한 선거운동에 뭔가 재판부로서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 안에는 이제 조금 전에 김종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옮겨보자면 균등한 선거운동권 보장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 해소 이 두 부분이었는데 강전애 대변인께서도 네. 변호사시니까 법조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취지를 밝힌 것 자체가 통상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는 건 날짜만 간명하게 이야기할 네, 때가 많은데 이렇게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공판기일 변경 그냥 변경되었다라는 통지만 나오는 것이지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오히려 어제가 좀 독특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변경 이유를 밝힌 것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5월 15일로 기일을 잡은 것과 6월 18일로 변경을 한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 6월 3일 전에 양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월 15일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10명의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넘어서서 혹시 5월 15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기일을 지정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그냥 바로 재판을 정리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5월 16일로 다시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고 그때도 출석을 안 하면 바로 선고가 가능한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등법원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고등법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들로 인해서 같은 재판부가 6월 18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6월로 기일이 변경이 되었고 아마 다른 재판부들도 변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네.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상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몰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한 갑론을박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공판 기일 연기, 법원의 결정 그리고 민주당 측은 이것과는 또 별개로 계속해서 입법 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규탄의 뜻, 민주당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목소리, 어제 그 모습도 좀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법 파괴, 대선 분란, 이재명은 사퇴하라! 권력 창탈, 입법 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합니다. 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윤석열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한덕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 가서 탄핵 심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판결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신상의 용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대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잘 나가세요. 권력이 무한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마치고 이재명 후보를 두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당에서도 단일화 관련으로는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 공세 수위는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재 국가가 눈앞이다. 김문수 후보조차도 대통령 무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일관된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독재 국가라는 얘기 한동훈 후보 패배한 후보여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독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가 그동안 모셔왔던 윤석열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좀 주고받고 계신데. 예. 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 주고받았다는 말씀. 네, 독재에 대한 프레임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결정한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틀 만에 1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참여할 때에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록 내용들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린 거냐.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까? 세 가지 정도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사전에 이 재판 내용들의 기록을 미리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소위 6만 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기록들을 읽었는가? 그것을 읽고 의견을 냈는가?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규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기일 같은 경우, 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일 이전에 공고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대법관 연구관 같은 경우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제1야당, 지금은 제1당입니다만 제1당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지율 1위의 대선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독재 국가니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 이재명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사법적인 핵심적인 내용들과 무관하게 모든 내용들을 정치화시켜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인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헌법 11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여야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판단받고 판단받은 이후에 판단받아서 거기에서 승자가 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자,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의 이런 날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런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 민주당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좀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보수 진영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좀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법원의 결정입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일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 내란을 했다,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입법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가 되도록 이런 형태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한 사람들은 탄핵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유죄 판단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지만 예. 스스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헌법기관인 것이거든요.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네.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건데 한번 계속 하시죠. 이렇게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태타라고 얘기하면 법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권은 헌법에 의하면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기면 통과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어긴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입법 구태타라고 얘기한다면 입법부 보고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법 구태타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법적 판결을 내린 측면들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확증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이례적인 판단을 하는가. 이 이례적인 판단에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번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얘기하는 것이 때문에 정당한 요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입법부가 법에 따라서 조치한 것은 입법 구태타라고 말씀하시는 건 매우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만 입법 잠깐 구태타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줄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봤었던 파기환송심도 6월로 기일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공판기일에는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이 84조의 해석에 맞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혹은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때 나올 결정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모든 사건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의 논쟁이 잠시 공이 격화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지금 번갈아서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들이 거의 가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들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에 걸쳐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탈당 압박을 받아왔죠. 김상욱 의원이 당의 윤 전 대통령 제명 또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이런 4대 요구를 내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참배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탈당을 하기로 했어요. 강전혜 대변인.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물론 저희 당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아니냐. 그리고 울산이 지역구였던 지역 구민들로부터도 많은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탈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상욱 의원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네.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추천제, 국민 추천제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제도 안에서 공천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동안의 당의 목소리와 너무 다른 결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네. 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당 이후에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이 가운데 또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준석 후보가 또 보수 개혁의 뜻이 있으면 개혁신당으로 오라 이렇게 러브콜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김상욱 의원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셨을 한번 것 같다. 내내 탈당해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 왜 해당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김상호 의원 스스로는 양심에 의해서 이것이 해당행위라고 보지 않는 거죠. 위헌위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 합리적인 보수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거리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 전직 파면되는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태가 국민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상호 의원의 개인적인 탈당이든 뭐 입당이든 아니면 정치적 활동이든 다른 당으로 가든 그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김상호 의원이 남긴 소위 합리적 보수가 이 시점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정치적 철학적 고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